제주의 한 특급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들끼리 벌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려던 중국인이 살해됐는데 이 범인 4명은 공항과 카지노 등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 한 대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가 20여 분 만에 다시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찾아간 객실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인이 가상화폐를 사러 들어간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그 들어간 방을 확인을 해보니 사람이 죽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살인 용의자인 30대 중국인 여성은 호텔에서 47km 떨어진 성산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긴급 체포하고 호텔 CCTV를 분석해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중국인 남녀 3명을 제주공항과 호텔 카지노에서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살해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직후 현금 8,500만 원이 담긴 종이 가방을 문 밖에 놔두자 공범이 나타나 이를 가져간 것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돈은 또다시 카지노에 있던 다른 공범에게 전달됐습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 그리고 진술과 피해자들의 각자의 진술이 서로 달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국인 6명이 환전상을 폭행하고 10억 원을 빼앗다 붙잡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전이 잇따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면밀한 수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 지은 건물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20여 명에 피해 금액도 20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경찰이 1년 전부터 신고를 받고도 늑장을 피우는 바람에 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다가구 주택 세입자인 나안수 씨. 나 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7,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목사이자 재력가라던 건물 주인은 교회와 모든 부동산을 팔고 제주를 떠났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목사님이라서 믿고 계약한 것도 있고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잘못해도 이제 큰일은 없을 거다. 믿고 계약을 이제 한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그런 게 이제 다 안심시키고 계약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화가 많이 나고. 건물 주인이 이곳에 지은 다가구 주택 세 채의 세입자는 12명. 전세 보증금은 8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이미 지난해 초부터 경찰에 알렸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건물 주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경찰에 전달한 뒤 건물 주인의 가족들이 서귀포시 강정동에도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 주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미뤘고 전세 계약서 등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다 확인 안 하신 거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수사 지휘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계약서 모든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아니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물으려고 말하지 마시고요. 결국 서귀포시 강정동의 다가구 주택에서도 최근 세입자 9명이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추가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조금 발빠르게 그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저 집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피해 보신 분들 아쉽죠, 그런 거는.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언론 대응은 창구가 따로 있다며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주민 불편 논란이 일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형차와 경차, 전기차, 그리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중형차 등을 제외시키는 조례 개정안이 이 논란 속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 속에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형차만 적용하고 서민들이 많이 타는 중형차 이하는 모두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통 중형차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23년도와 24년도 말까지 중형차 차량 증가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대형차와 중형차까지는 적용하고 소형차와 경차를 제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중형차의 범위까지 확대돼가지고 70% 이상이 들어간다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존재 이유가 일단 의문시가 될 부분이 있고, 최근 차체가 커지는 상황에서 배기량이 적어도 중형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종이 같지만은 배기량 문제 때문에 그 우리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동화, 인구 소멸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할 게 아니고 대안이 나와야 돼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차고지 증명에 대한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지역 간에도 또 다른 갈등의 요소들이 상당히 있겠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경차와 소형차, 전기차,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 대 외에 1600cc 미만의 중형차를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배기량은 소형인데 차체가 커 중형차에 포함되는 차량 8만여 대를 추가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외 대상이 당초 50%대에서 70%대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향후 제주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산간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변경안은 평화로와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을 1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아래쪽 중산간을 2구역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중산간 2구역에서 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형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돼 환경단체에서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를 추진하는 한화그룹에 특혜를 준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계획 수립 등 5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 변경안을 의결했는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가 다음 달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쯤 제주 제2공항의 기본 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다음 달 말 기본 설계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설계에는 1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기본 설계와 함께 환경 영향 평가가 추진되고 이후 실시 설계 수립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국토부는 2034년쯤 제2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인 NLCS 제주가 민간 기업에 매각됐습니다. JDC는 최근 영국계 학교 운영법인 코그니타 홀딩스와 학교 매각 계약을 맺었는데 제주도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다목적 운동장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DC는 조만간 자세한 매각 상황을 공개할 예정인데 인수자가 제주도교육청에
학교 설립자 변경 승인을 받으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쿠팡 택배 노동자가 원직 복직됐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쿠팡 제주지사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노동자의 복직과 임금 손실분의 전액 현금 지급을 비롯해 사측의 잘못을 인정해 공개 사과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지난달 대리점이 배송 수수료를 삭감하자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좌초 사고로 실종된 선원이 2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반쯤 구잡 하도리 토끼섬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수습된 시신은 지난 1일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에서 실종됐던 30대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드러나 지난 좌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다음 달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을 동원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이 구속돼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초유의 전국에서 군사 위기를 고조시킬 모든 군사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 지지 세력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국내 정치 상황도 매우 엄중한 만큼 군사 위기를 고조시킬 모든 군사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사태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청원이 기각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2명에 대한 내란 범죄자 명예도민증 취소 청원을 심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